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네, 어느덧 아리아리 특강 첫 네. 강의였던 네. 후민정음 해례본 특강이 정말 막바지를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후민정음 해례본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좀 전체 구성, 이 뼈다구 얼개만 네, 네. 정리를 좀 하자면 네. 크게 정음편하고 정음 해례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정음편에 바로 세종께서 그 쓰신 거죠. 정음편이 세종서문과 예의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음 해례에 들어가면은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그다음에 합자해, 용자해 이렇게 들어있는 해례가 있고 해례. 네.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이 들어있고 그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구간까지 종성회까지 했으니까 네. 이제는 그 뒤로 합자해 그렇죠. 남은 거. 예, 꼭 용자해 오늘 꼭 이렇게 가겠죠. 그 문어발님이 네. 강사님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도식으로 정리하는 것만 잘해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제 이야기는 기대해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네, 선생님 모셔야죠. 네, 그래야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후민정음 해례본 이걸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 대략 그렇게 후민정음은 정음편과 정음 해례편 이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나눠준다 얘기했습니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술 주체를 보면 이분법이에요. 아하. 세종이 쓰신 정음편과 그러네요. 8명의 그 학사들이 쓴 네. 정음 정해례편. 해례편. 네. 아하. 그다음에 내용 구성으로 보면 또 삼문법이 될 수도 있어요. 세종 서문이 이제 머리말 역할을 하고 본문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의와 그걸 또 풀어 쓴 부분, 해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삼문법이 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사문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세종 서문, 예의, 그다음에 해례, 해례, 그다음에 정의서. 정인지서. 이렇게 보면 사문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해례본입니다. 네, 제가 요새 계속 고등학교 특강을 나가는데 갈 때마다 물어봐요. 자, 한글은 누가 창제했다고 알고 있냐? 물어보는데 투표를 해보면은 뭐 어김없이 절반 이상은 심한 때는 70%까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창제했다. 공동으로. 예, 저도 이제 특가를 많이 다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국어 선생님들조차도 맞습니다. 70% 정도가 공동 창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해례본을 제대로 우리가 예. 몰라서는 거죠. 15%에서 20% 정도가 세종은 지시하고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했다라고 알고 있고 세종께서 몸소 만드신 거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종을 뭐 영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이건 그냥 역사 역사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네. 그 사실에 담겨 있는 네. 역사적 가치와 네.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글문화연대에서 훈민정음 저작권자 도로 찾기 이런 운동을 벌여야겠다. 오, 그거 괜찮은데요? 중요합니다. 진짜. 이름 좋습니다. 네. 이런 운동을 벌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한글 문화연대가 네. 네. 현대 한글 쪽으로 운동을 많이 해왔지만 그렇죠. 이제는 우리말 한글의 쪽으로 역사성, 가는데, 정통성을 위해서 훈민정음 운동도 벌일 필요가 있다.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냥 자,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정말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합자해 오늘 용자해까지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성해까지 했는데 예. 합자해는 그러면은 합자해는 이 초중성 종성을 합치는 거 그런 거겠죠? 그게 처음에 나오지만 그것만 네. 다루는 건 아닙니다. 아, 이를테면 또 뭐 다른 게. 비읍, 시옷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자를 합치는 거를 합용 병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오와 아를 합치는 것도 병서죠. 그러네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한자와 한글을 섞었을 때 합치는 방법. 그런 것도 뭐 있군요. 합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맞춤법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들어가 보시죠. 예. 그래서 합자의 첫 문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초, 중, 종, 삼성은 합이 성자니라.
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초성, 중성, 종성 세 소리가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합이성자, 합할합자, 그다음에 거기 이룰성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네요. 여기서 비롯된 그 용어가 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자음을 확장시킨 핵심 원리는 획을 더한다 가획 원리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하늘아, 의이, 천지인 이거를 합쳐서 이게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합성 원리라고 하는데, 근데 합성이란 용어 자체는 안 나옵니다. 바로 그 용어의 유래가 여기 합이성자에서 그 이라는 어조사 이자, 네. 보통 써이라고 하는데, 써이자. 그걸 빼버린 합성, 여기서 유래한 것이 합성 원리죠. 그래서 합성 원리를 잘 살린 핸드폰이 이제 천지인 자판이고, 네, 네. 네. 가획 원리를 잘 살린 핸드폰 그렇죠. 자판이 바로 네. 나라끌 자판입니다. 나라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합자이니까 초성과 중성, 종성이 어떻게 합하느냐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자는 당연히 중성자 위에 쓰기도 하고 중성자 왼쪽에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군자의 기는 그죠? 모음자 우를 기준으로 보면 위에 있고 네. 업 이런 뭐 지금 업이라는 글자는 네. 네. 바로 모음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 초성자가 왼쪽에 오고 왼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왼쪽 오른쪽 이 상대값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당시는요 세로짜기 시대죠. 네. 그리고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시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오늘날처럼 이 가로짜기 왼쪽에서? 시대를 어. 예감을 하셨는지 그야말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문자 짜임새 중심으로 합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한자도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쓰지 않아요? 물론 물론 한자도 네. 물론 이제 네모 안에 네. 뭐 오른쪽으로 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하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체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자는 규칙적인 체계가. 근데 한글은 아주 그 규칙적인 체계에 의해서 사학형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글씨 쓰다가 네. 이게 먹물 묻을까봐 위에서 이렇게 왼쪽 1사분면, 그러니까 4분면으로 치면 2사분면에서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오는 이런 방향 아니었을까? 참신한 새로운 네. 학설입니다. 예, 근데 아마 이제 한자를 새로 쓰기 해서 나가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죠? 새로 쓰기를 해서 네. 한자를 보통 쓰면 근데 뭐 새로 쓰느냐 물론 가로 쓰느냐 그렇겠죠. 이런 건 이제 문화적인 네. 측면이 강한데 이 한자의 그 붓글씨라는 것이 네. 보통 밑으로 쓰는 것이 더 네. 수월하다고 그래요. 아래로 그런 거 내려가는 같아요. 게. 한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로짜기 그런 네. 문화 글쓰기 관습이 굳어진 것 같고 네. 또 그 새로 썼을 때 뭔가 좀 글자가 더 권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관습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건 참 신기해요. 뭐 어느 제가 보니까 이 시간 괜히 끄는 것 같긴 한데 한자도 그렇지만 전에 보니까 아랍어도 위에서 밑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새로 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여기는 또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뭐 그런 전통이 좀 옛날에는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파벳은 그렇지는 않죠. 서양 알파벳은 가로쓰기 위주로 처음부터 하지 로마자 않았던가? 그렇지. 쓰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생각하는데. 새로 쓰냐 가로 쓰냐는 것은 어떤 네. 필기구의 관습과 네. 문제 네. 특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그랬을 그래서 것 같아요. 이 동양권에서 새로 쓰는 건 필기구의 그 아랍도 그렇고 관습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게 알파벳 로마자 가로 쓰는 건 문자 특성에 더 많이 네. 기댄 그런 것 것 같고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하시죠. 그 합자에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하면서 또 중성자는 둥근 것이라는 건 이제 그 하늘 아래라는 거죠. 가로로 된 것, 바로 수평선처럼 생긴 네. 이런 건 초성자 아래에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모음자, 이른바 중성자의 그런 구조에 따라서 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자의 기본 핵심 구조는 바로 수직선이냐 수평선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놓이는 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간단한 또 예를 또 이렇게 턴자라든가 침자, 즉자 이런 기본 모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서자, 나란히 쓰는 병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초성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낱글자 또는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병서는 이를테면 토박이 말해서 땅이라는 말을 그 당시 뭐라 그랬을까요? 시옷 디귿 아니에요? 그렇죠. 따? 시옷 디귿 따? 그다음에 이렇게 따라고 했죠. 따. 네. 그래서 그 하늘 전 따지 뭐 그런 뜻도 네. 나오고. 제가 이거 어떻게 네. 이걸 알고 있지? 근데 여기서 시옷 디귿이 서로 네. 다른 낱글자, 서로 다른 자음자를 합쳐 쓴 이른바 합형 병서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병서들은 시옷과 디귿, 그다음에 더 보고 나서 설명드릴까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외짝을 뜻하는 그걸 뭐라고 해서 비읍, 비읍, 지읒, 지읒, 기역 이런 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틈이라고 하는 비읍, 시옷, 기역, 우, 미음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비읍 계열과 시옷 계열이 있어요. 크게 보면 합용병서가. 근데 이제 시옷 계열은 대인소리에 가까운 소리였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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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그다음에 비읍 계열은 각각 음가가 있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그 비읍, 시옷, 기역, 우, 미음 틈이라고 하는 네. 요걸 어떻게 이게 발음하면 어떻게 묻습니다. 읽어야 되죠? 그냥 그 비읍, 시옷, 기역을 거의 동시에 발음해 버리면 돼요. 그, 부스금 어떻게 그렇게 부스금 진행하죠? 근데 확실한 건 모릅니다. 네. 다만 이게 제 음가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절대 음가를 꿈꿨던 세종의 어떤 창조의 원리 전략에 따라서 각각 발음이 났을 것이다. 네. 이를테면 영어에서 저기 스트라이크 예. 이걸 콩글씨라고 그래요. 아마 영어 잘하는 분이 네, 듣고 네,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기 스트라이크 하면 이게 오음절이죠. 네. 근데 이제 스틸. 영어는 네. 우리 방금 재밌게님 했죠, 영어 스틸.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꼭 그럼 잘 다른 데 아니요. 해주실까요? 그거 좀? 한번 해주세요. 스트라이크. 그렇죠. 그게 STR을 거의 동시에 하죠. 스트라이크. 네. 예. 그게 바로 이 원리 아닌가? 이 원리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연병서 원리를 살리면 네. 지금 외국어를 더 잘 발음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에서 활용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있긴 하지만 힘들어할 것 같아. 예. 또다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혀는 입속의 혀인데 이게 이제 쌍힐수로 가면 당기다.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똑같은 글자를 겹쳐 쓰는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라는 겁니다. 각자 병서. 각자 병서. 네, 각자 그래서 병서. 네. 각자 병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글자가 달라진 거고 뜻이 달라진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음자, 중성자에서 합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자를 합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네. 오하고 그다음에 합친 거죠. 회 이런 글자들. 예. 그래서 이제 과라는 말은 뜻이 뭘까요?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검은고 줄을 받치는 기둥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오와 아를 합쳐서 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성자 합형도 나오고요. 그다음 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자를 보면은 오와 애를 합쳐가지고 회 바로 지금의 햇불 얘기합니다. 햇불자. 햇불이 아니고 횃불. 그럼 선생님 거기에 그런 글자 과, 회 이런 거는 다 한글로 적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이걸 네. 해례본에 한민정음으로 예. 네, 적혀 있죠. 네. 그다음에 받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흙, 리을 그죠? 기억. 리을 기억, 예, 예. 낚시의 기억, 시옷 이런. 이때는 그냥 싹이라는 단어처럼 낙이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네. 지금도 남아 있죠. 낚시, 네. 낚시. 시 발음이 시가 나중에 살아나죠. 붙어서. 그래서 네. 그 낚시가 바로 옛날 말에서 낙이라고 해서 네, 네. 거기서 이제 이를 붙여가지고 낚시가 된 거니까. 그럼 네. 여기 지금은 낙만 나오나요? 낚시가 네. 나오나요? 낚시는 안 나오죠. 낙만 낙. 나오죠. 네. 근데 그래서 받침에 다만 기역시. 그렇죠. 그 낙의 현대말 풀이가 뜻이 이제 낚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자 한글을 섞어 쓰는 방식이 나오는데 네. 이를테면 이제 공자라는 한자가 나와요.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가 붙었어요. 조사 이. 그래서 옛날엔 이 15세기엔 가라는 조사가 없었어요. 그건 16세기 이후에 새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런 말이 없었죠. 내 잘났냐, 내 잘났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공자가 네. 공자 그러면 결국 모음으로 끝나죠. 그렇죠. 네.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 이제 이가 붙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글을 공자를 한자 다음에 이를 붙일 때 네. 동그라미를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공자의 자가 몸을 끝났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람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울림소리 끝났을 때 네. 다음에 된소리가 나오면 그 중간에 네. 사이시옷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네, 네. 바다, 까, 그 시옷이 들어가죠. 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노사람, 노나라 사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이시옷이 사람.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그 노라는 한자 다음에 사람이라는 그 순 우리말이 왔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사이시옷 규정은 원리는 다르네요. 같습니다. 예. 같은 네, 거죠. 같은 겁니다. 한자와 맞다, 한글, 맞다. 네, 네. 우리말이 한자 한글 있을 때. 사이에서 그래서 생기는 거죠. 현대말에서 이제 한자와 순우리말 또 네. 순우리말 순우리말 만났을 때 네. 울림소리 밑에서 사이소리. 된소리가 사이시옷이 사이소리가 날 경우에 네. 시옷을 받쳐줬는데 받쳐주기로. 그 원리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토박이 말에서 사성의 쓰임새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그 순 우리말과 어떤 그 사성의 결합. 그래서 우리가 술의 높낮이,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전문 용어로 저 학교 용어로다가 네. 반언어라고 하는데 세미버벌 랭귀지. 그래서 고조장단 이런 예. 고조장단과 바로 이 일반적인 낱말의 합성 네.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 활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성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의 돌에 해당되는 덜, 요거는 이제 점이 2개예요 왼쪽에. 그래서 상성이 되는 것이고, 상성. 뭐 칼 같은 거는 이제 옛날에 갈이라고 했는데 갈, 요거는 이제 왼쪽에 점이 하나 있어서 거성이고, 붓 이런 건 이제 받침이 안 울림소리예요. 그러니까 울림소리는 지금 이게 울림소리가 나오면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약간 길게 끝나죠, 그죠? 근데 이제 안 울림소리, 붓. 예, 옛날에는 디귿 받침인데, 네. 그럼 안 울림소리가 오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돼요. 입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성자, 네. 여린힐과 동그라미, 요거는 이제 초성에서 이 실제 낱말에서 토박이 말에서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걸 질문 많이 합니다. 왜 합자에 와서 초성자 이 얘기를 설명하느냐? 갑자기 하냐? 이걸 왜 그러냐면 네. 이 초성자 제가 눈에 강조했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절대 음가를 전제로 해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쓰이는 낱말을 보니까 이를테면 그 아리랑을 그 아자를 동그라미 썼을 때와 네. 그때 열이 썼을 때 네. 실제 구별이 안 되거든요. 동그라미와 열이 구별이 안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 낱말에서의 쓰임새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자에서 요 초성자의 용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랬을 경우에 여린 히읗하고 동그라미하고 여기서 설명할 때는 뭘 가지고 한 거죠? 얘는 안 나옵니다. 아, 그냥 초성의 여린이과 동그라미는 서로 비슷해서 토박이 말해서 통용될 수 있다. 아쉽게도 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통용된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또 서로 저렇게 바꿔 썼을 써도 때 된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실제 용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 그 사례를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혀소리의 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읍과 네. 그 동그라미를 합성하면 네. 그 바로 순경업 순경업 여린 예. 입술 소리 네. 바로 그 순경업 비읍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그다음에 리을에다 동그라미 붙이면 또 그 순경업 리을이 된다. 뭐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시골의 애들말, 시골말과 애들말 얘기하면서 그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예외지만 네. 그 이와 이 밑에다가 이 아래아 찍은 글자, 그다음에 이 밑에다가 으 찍은 글자. 네. 이건 뭐 기본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훈민정 기본 체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아이들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어 막 이런 식으로 실제 애들 놀다가 야 뭐 이렇게 막 그런 이상한 비명 비슷한 걸 지를 때 그때 소리 같은 것들은 그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발음이잖아요. 그걸 그런 적을 얘기를 수 있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갑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갈무리 시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자래가 나옵니다. 네. 자, 용자래. 우리 용자래는 우리 그 재밌게님. 네. 제가 옛날 말로 읽으면 그 용례를 그 뜻을 네. 가로 안에 좀 읽어주세요, 그죠? 네. 그다음에
자, 거기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용례를 가지고 네. 설명하고 있는데 네. 초성자는 그 기억에 대한 용례를 이렇게 4가지씩. 네. 그죠? 그다음에 중성자에선 2개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초성자에서 기억 그러면 2개. 그다음에 또 중성자에서는 4개씩 이렇게 용례를 부르는데 네. 총 94개의 용례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초성자 용례 한번 기억에 대한 용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기 안 하고 기억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하시는 뭐 기라고 거에 하자고 따라서? 약속을 했지만 네. 우리가 좀 또 듣기 편하게 네. 좋게 MC랑 네, 왔다 갔다 하고 듣기 편하게.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아니 그 낱말 용례만 그 네. 뜻을 읽으시면 돼요. 네. 자, 처음에 감. 감. 가로 안에 읽으시면 돼요. 네, 감. 그다음에 걸. 갈 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억의 그 용례. 기억 용례죠. 그다음에 네. 키. 키역의 용례. 기억의 용례. 우케. 찢지 않은 뼈. 뼈가 아니라 뼈. 아, 찢지 않은 뼈네요. 찢지 않은 네. 뼈. 근데 이 우케라는 말에 대응되는 그런 용어가 지금 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설명식으로 아, 찢지 않은 그렇군요. 뼈라고 하는 거고요. 네. 콩. 콩. 똑같네요. 네. 콩이네. 그다음에 네. 그 이른바 옛니응, 렁울, 너구리. 그렇죠. 성애. 성애. 오늘하고 그렇죠. 똑같은 말이네. 그렇죠. 냉장고 성에. 네. 근데 성은 말은 똑같죠. 똑같은데 표기는 조금 다른 게 음. 성에 우리는 그 앞에 이응 받침이 있고 뒤에 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네. 옛 니응이 뒤에서 첫 소리에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더 정확히 하면 이제 이렇게 성애 이렇게 성애. 하는데 네. 성애. 그럼 서는 그냥 서로 돼 있는 거예요. 서로만 그렇죠. 적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옛니응의 발음 방식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성내. 그래서 그 너구리도 마찬가지죠. 네. 러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러울, 이제 옛니응 예. 울 이렇게 렁울 렁울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그 너구리 같은 경우는 번역을 어떤 책은 수달로 해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례본 원문을 보면 수달 달자로 돼 있습니다. 한자가 수달 달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5세기에 우리 생태계를 봤을 때 그 수달보다는 너구리를 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너구리가 더 일반적인 동물이었고 네. 사실 너구리와 수달은 이 사춘갈입니다. 비슷하게 생겼고 네. 다만 물에 더 많이 사는 게 이제 수달이죠. 수달이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너구리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네. 디귿 쪽 보겠습니다. 디, 띠, 그다음 담, 담, 똑같죠, 그죠? 오. 그다음에 네. 고티, 고치, 두텁, 두꺼비, 그다음 노로, 노루, 그렇죠. 납, 원숭이. 그렇죠. 이거 납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그 잔나비띠라고 해서 납. 아, 맞아요. 거기 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똑같이는 안 남아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 지금까지 든 낱말들 공통점이 뭐죠? 이제 우리 재밌게님 아니 우리 문화발님 어때요? 지금까지 들은 낱말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예. 일단 뭐 토박이 뭐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박이 네. 말이라는 네.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감, 갈대, 뭐 벼, 콩. 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생활, 그죠? 네. 일상 볼 수 있는 생활에서 것들. 두루 쓰이는 네. 곡식이라든가 먹거리 네. 관련된 거죠. 네. 네. 자연. 일상어. 이거 네. 전문 용어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주 오랜 시절부터 써오던 그렇죠. 일상어를 기본 어휘, 네. 기본 용어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몸에 관한 말, 그다음에 먹거리에 그렇죠. 관한 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의식주에 관한 말과 몸에 관한 말을 네. 이런 일상적으로 사용됐던 낱말들을 기본 어휘라 그래요. 네. 네. 이 용자리에 나온 이 모든 낱말이 다 그렇게 기본 어휘로 돼 있어요. 선생님 이 용자리에 나온 낱말 지금 다 해 줄 건가요? 안 해줄 건가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 궁금해서 다 듣고 싶은데. 그걸 쭉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좋습니다. 읽어가지고. 빨리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로를 비읍부터요? 열심히 봐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벌, 팔, 벌, 벌, 파, 파, 폴, 파리, 매, 산, 마, 마, 그다음에 사위, 새우, 드위, 뒤웅박, 자, 자, 조해, 종이, 채, 채, 채찍, 션, 손, 샴, 섬, 부헝, 부엉이, 힘, 힘줄, 비육, 병아리, 보얌, 뱀, 무리, 우박, 얼음, 얼음, 그다음에 아자, 아우,
너지, 너새, 그다음에 턱, 턱, 폿, 팥, 그다음에 덜이, 다리, 고래, 가래, 그다음에 물, 물, 발칙, 발꿈치, 그력, 기러기, 드레, 두레박, 깃, 둥지, 밀, 밀랍, 피, 피, 키, 키, 논, 논, 톱, 톱, 호매, 호미, 벼루, 벼루, 밥, 밥, 낫, 낫, 나, 잉아, 사섬, 사슴, 숫, 숫, 울, 울타리, 누에, 누에, 구리, 구리, 부적, 부엌, 널, 널판, 서리, 서리, 버들, 버들, 종 종, 또는 노비, 네, 고염, 고욤, 쇼, 소, 삽듀, 삽주, 풀 이름입니다. 네. 남샹, 남생이, 약, 예, 거북의 일종, 다야, 손대야, 자감, 메밀 껍질, 율미, 율무, 쭉, 밥주걱, 슈룩, 우산, 주련, 장식용, 걸개, 엿, 엿, 별, 절, 벼, 벼, 접이, 제비, 당나무, 닭, 죄송합니다. 있죠? 닭. 네, 당나무, 덕, 독, 군벙, 군뱅이, 올창, 올챙이, 그다음에 갓, 갓, 쉿, 신나무, 신, 신, 반뒤, 반디, 섭, 섬나무, 굽, 발굽, 범, 범, 샘, 샘, 잣, 잣, 못, 못, 덜, 달, 별. 별. 아, 네. 이거 안 해서 큰일 날 읽었네요. 뻔했습니다. 별별로 끝나네요, 이거 한 번 그래서. 쭉 네네. 이거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그러게요. 네. 건너뛸 뻔했네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 지금 약간 그 궁금했던 건 율무가 나오네요. 율무 저 한자 아니었나요? 율미 이렇게 한자어?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아, 그거는. 이거 좀 몰랐어요. 그래서 율무는 그냥 한자로 쓸 수 있는 말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에 이 붙은 율무이 예, 이제 그래서 오. 뭐 음은 약간 변동됐지만 그대로죠. 그러네요. 율무차 그리고- 할 때는 율무죠, 저게. 그렇죠. 예. 아, 그저 한자인 줄 알았어요. 예. 참 무식해요, 제가. 이렇게. 자, 문화발님 들으니까 어때요? 또 아, 어떤 감동이 게 밀려와요, 그냥. 아, 왜 네. 감동입니까? 아니, 이 말들이 정말 많이 그 남아있어요. 몇백 년, 네. 우리 600년 전의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데 네. 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 또 변화했다는 것도 그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그 6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세종 임금과 직접 이거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만약에 약간 짜릿함이 들어요, 지금. 이 한글이 반포되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 순 우리말 낱말들이 토박이 낱말들이 예. 아마 대부분 아니면 상당수가 이 한자 어휘로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겠죠. 예. 바뀌었겠고 네. 지금은 사실 저게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네. 기록조차 안 돼 있으면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굉장히 막 짜릿해요 느낌이.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양면적인 걸 갖고 있는 게 언어인데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15세기 사람들 만나면 의사소통 됩니까? 아, 그거는 이런 말과 똑같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 만나면 의사소통 됩니까? 그렇죠. 그 질문과 똑같아요. 네. 되기도 물론 이제 하고 좀- 공간적인 것과 네. 역사적인 게 다르긴 한데 네. 이 남북 분단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근데 황해도 네.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 만나면 뭐잘 대화 안 되죠. 사실. 제주도 토박이만 황도가 썼을 아니라 때 이번에 함경도. 문재인 함경도?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났을 네. 때 이뭐 서로 불편 통했잖아요. 없었죠, 그죠?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1994년부터 10여 년간 이제 북한 학자들하고 연결해서 만났는데 네. 뭐 물론 전공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의사소통하는데 큰 불편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네. 또 들으면서 부엌이라는 단어요. 네, 네. 아까 무접, 네, 부섭 그죠? 네. 그랬는데 반실시들 하죠. 네, 저쪽 어느 지역에 음. 그 지역어에 부석이라고 했던 걸로 그렇죠. 제가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이 중에 네. 상당히 많은 어휘들이 네. 표준어에는 뭐 달라지거나 안 쓰인다 하더라도 네. 지방 사투리에 남아 있는 네, 네. 말도 있고. 상당수죠. 네. 그러네요. 재밌네요, 아주. 그래서 그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완전한 의사소통은 어렵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대략 우리가 네. 우리 감정과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네. 마지막 낱말이 뭡니까? 별. 어떻게 하셨어요? 달 다음에 별 별이었던 아까 거죠. 예, 아,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이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용자리에서 무슨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마지막에 달별이 된 건 또 여기에 뭡니까? 나오는
그 낱말들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네. 여기 나오는 낱말 중에서 뭐 10개를 뽑아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네. 실습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낱말 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제가 원래 그랬을 작은 것 같아요. 능량인데 되게 작아졌죠. 하도 울어가지고. 예, 그러신 저는 것 그게 그러셨군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이 문자, 이 후문자를 네. 배워서 네. 자기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그죠? 지식과 정보를 나눠서 누구나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일부러 별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제 리을에 관한 용례이기 때문에 별이기 되게 네. 아, 중성자, 달별이 종성자, 리을자에 리을, 대한 네, 적이었구나. 용례로.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용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진짜 그 문자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그 사람 중심의 어떤 이 문자를 우리가 많고 잘 써서 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10강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자리의 마지막 예로 나왔던 네. 달, 별. 아, 그 느낌이 참 그 아늑하고 아득하고 그 600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넘나든 그런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인데였습니다.